나이 60이 넘으면 모든 욕망이 사그라질 줄 알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저 마른 나무처럼 무뎌지는 게 순리라 믿었죠. 하지만 그날 사모님의 그 한마디가 제 평온했던 삶의 지독한 안개를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서윤이 61입니다. 8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보낸 뒤 저는 줄곧 경기도 외곽의 한 저택에서 가정관리사로 일해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정직하죠. 매일 아침 안개를 헤치며 그 집으로 향하는 길은 제게 유일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박진우 회장님 댁은 늘 정갈합니다. 건설업으로 자수성가한 회장님의 권위만큼이나 집안 곳곳엔 빈틈이 없었죠. 그 곁을 지키는 소의 사모님은 전직 발레리나다운 우아함을 잃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8년이란 세월은 저를 이 집의 가구처럼 익숙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친언니처럼 믿고 의지하셨죠.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모님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비워낸 사모님이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평소의 기품은 온데간데 없는 아주 절박한 눈빛이었습니다. 윤희 씨,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 사람 60대 중반이 넘었는데도 왜 저렇게 힘이 넘치는 걸까? 매일 밤이 공포야. 그 육체적인 요구를. 이제 내 몸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충격이었습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에 엄격한 눈빛을 한 회장님의 이면에 그런 뜨거운 짐승 같은 모습이 있다니요. 66의 나이가 무색한 그 정력. 사모님에겐 고통이라는 그 에너지가 왜 제 가슴 한구석엔 묘한 파동을 일으켰을까요? 그날 이후 회장님이 신문을 넘기는 손등의 굵은 힘줄만 봐도 제 시선은 갈 곳을 잃고 헤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울 앞에 섰습니다. 8년 동안 사별한 아내로 일 잘하는 일꾼으로만 살며 잊고 지냈던 제 몸이 보였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와 마른 어깨. 하지만 심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뛰고 있었죠. 나도 아직 살아있었구나. 누군가에게 여자이고 싶었던 마음이 죽지 않고 여기 있었어.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한번 피어오른 호기심은 독초처럼 제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사모님의 고통이 저에겐 왜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유혹으로 다가왔을까요? 다음 주 수요일 사모님이 제주도 동창회로 2박 3일 집을 비우신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집 열쇠가 그날따라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회장님과 나 단둘이 남게 될 그 넓은 저택. 저는 저도 모르게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화사한 색의 옷을 꺼내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 될 줄 알면서도 저는 그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비밀은 사람을 대담하게 만듭니다. 사모님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은 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성실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 신문을 넘길 때마다 도드라지는 팔의 근육.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죠. 61세의 나이에 느낀 이 뒤늦은 갈증은 저를 자꾸만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요일은 사모님이 문화센터에 가는 날입니다. 정오를 기점으로 저택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기죠.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제 귀에 서재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어깨를 주무르는 회장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평소처럼 평온한 삶이 이어지겠죠.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회장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깨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시면 제가 잠시 풀어드릴까요? 예전에 저희 남편도 제 손길이 제일 시원하다고 했었거든요. 박 회장의 목소리 잠시 침묵 후 의외라는 듯 무겁고 낮은 톤. 윤희 씨가요? 그러면 고맙겠네요. 요즘 좀 뻐근하긴 하군.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탄탄한 근육은 사모님이 왜 그토록 버거워했는지 짐작게 하더군요. 제가 어깨를 꾹 누르자 회장님의 낮은 신음이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제 손끝을 타고 전해지는 그의 맥박이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선명했습니다. 가정부와 고용주라는 수직적인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빨래를 하고 국을 끓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제 손길이 닿을 때마다 호흡이 깊어지는 게 느껴졌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불어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락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모님이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강의가 일찍 끝나서 빨리 왔어요. 윤희 씨도 아직 있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회장님도 당황한 기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사모님의 눈에 우리 둘의 묘한 거리가 들켰을 겁니다. 거실로 들어온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숨어들었죠. 하지만 제 손바닥에는 여전히 회장님의 체온이 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동시에 이 위험한 줄타기를 멈추고 싶지 않다는 대담한 욕망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시선은 자꾸만 사모님이 자리를 비울 다음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8년의 성실함이 무너지는 건 단 한 번의 접촉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다음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간 동창들과 여행을 가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엔 사모님이 없는 저택의 밤이 그려졌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빈집을 지키는 두 사람의 호흡소리가 이토록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사모님이 떠난 그 넓은 저택은 이제 우리만의 낙원이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래성입니다. 61세의 나이에 다시 시작된 이 지독한 갈망. 저는 오늘 평생 쌓아온 제 삶의 빗장을 풀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박 회장님을 위해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육질이 부드러운 갈비찜과 향긋한 나물들. 그리고 평소에는 내놓지 않던 도수 높은 술 한 병을 식탁에 올렸죠. 회장님은 평소처럼 엄격한 표정이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미 감출 수 없는 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희 씨, 오늘 참 예쁘네요. 8년 동안 이 집에 있었지만 오늘처럼 당신이 낯설고 또 아름답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건네는 술잔을 받으며 제 손가락이 그의 손등에 살짝 스쳤죠. 전기가 통한 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8년 전 사별한 남편 이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였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까이 앉은 회장님에게서 진한 위스키 향과 채취가 섞여났습니다. 그건 사모님이 고통이라 말했던 그 억눌린 에너지의 냄새였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단단한 그 손의 감촉에 저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회장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제 마음이 멈추질 않아요. 저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말아요. 오늘만큼은, 그리고 내일까지만은 그냥 나 박진우와 여자 서윤이로만 있읍시다. 회장님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6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힘있는 품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는 순간 제 안의 모든 도덕과 이성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사모님에 대한 죄책감, 사람들의 시선, 8년의 성실함. 그 모든 게 이 순간의 환희보다 가벼웠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저는 사모님이 왜 그토록 힘들어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일 만큼 강렬한 생명력이었습니다. 61세에 메말랐던 제 몸이 그 뜨거운 열기 아래 다시 피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잊은 채 저는 그를 원했고 그는 제 안에서 길을 잃은 소년처럼 뜨겁게 울었습니다. 꿈 같은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일요일 저녁 빗소리와 함께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이 돌아온 겁니다. 저는 황급히 평소의 무채색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윤희 씨, 나왔어요. 제주도 공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남편 밥 잘 챙겨줬죠? 사모님의 환한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까지 제가 누워있던 그 침대 시트의 온기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사모님의 신뢰 가득한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발을 들인 곳은 낙원이 아니라 출구 없는 지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남편을, 당신의 자리를 훔쳐버렸습니다. 이제 전 어떻게 당신의 얼굴을 보며 밥을 차려야 할까요? 비밀은 냄새를 남깁니다. 아무리 환기를 시키고 흔적을 지워도 죄의 냄새는 공기 중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죠. 낙원 같던 2박 3일이 지나고 저택은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코끝은 예리했습니다.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세 사람의 관계가 사소한 냄새 하나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서재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제 앞을 사모님이 가로막았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미소는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의심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윤희 씨, 요즘 서재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요. 당신이 쓰는 거랑 똑같은 냄새. 남편은 평소에 향수 질색하는 사람인데 왜 회장님 방에서 당신 냄새가 나는 걸까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의 시선은 이제 제 손목, 제 옷깃을 훑어내렸습니다. 회장님이 유독 자주 내놓는 속옷과 셔츠, 그리고 수요일마다 묘하게 밝아졌던 제 표정까지. 사모님은 이미 모든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우리 둘뿐인 공간이었지만 더 이상 설렘은 없었습니다. 오직 무거운 수치심과 공포만이 가득했죠. 회장님의 얼굴도 며칠 사이에 부쩍 수척해 보였습니다. 윤희 씨, 소혜가 다 알고 있어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다 들켰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셋 다 파멸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해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밤 지옥이었어요. 사모님 눈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이 도려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저 이제 어떡하죠? 제 마음은 이미 갈 곳을 잃었는데. 회장님은 천천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처음 선을 넘었던 그날의 마사지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안함과 마지막 인사가 담긴 무거운 손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온기가 사라지면 다시는 서로를 남녀로 바라보지 않겠다는 뼈아픈 약속이었습니다. 60대의 사랑은 불꽃놀이처럼 화려할 수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시 소리 없이 밥을 짓는 가정부로, 그는 위험 있는 회장님이자 소혜 사모님의 남편으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재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을 감돌던 불온한 향수 냄새를 안개 속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비밀은 봉합되었고 시계는 멈췄습니다. 아니, 멈춰야만 했습니다. 죄는 씻기지 않겠지만 흉터는 남겠지만 사모님의 평화를 위해 저는 기꺼이 투명한 존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 있을까요?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그 수요일의 안개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계절은 흐릅니다. 뜨거웠던 그의 여름의 열기는 식었지만 제 가슴 속엔 차마 꺼내지 못한 낙인이 남았습니다. 박 회장님과의 관계를 정리한 지도 벌써 9개월. 저는 여전히 이 저택의 안개를 헤치며 출근을 하고 여전히 두 분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길엔 욕망 대신 깊은 참회만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합니다. 더 꼼꼼하게 먼지를 털고 더 정성껏 국을 끓이죠. 제가 저지른 배신을 씻어낼 길은 이것뿐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박 회장님과 사모님을 볼 때면 가슴 한편이 저려오지만 저는 담담히 평소의 자리를 지킵니다. 윤희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식사가 예전보다 더 정성스러워졌어. 정말. 당신은 우리 집 천운이야. 윤희 씨 없으면 우리 부부 어떻게 살았을까 몰라. 사모님의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믿어주는 이 고운 사람에게 제가 무슨 짓을 했던 걸까요? 사모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웃으셨지만
저는 그 품 안에서 소리 없이 속죄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죄책감이 제 등 뒤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청소기를 밀며 복도를 지나다 회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눈길이 마주친 건 찰나였지만 그 짧은 떨림 속에 수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 고맙다는 인사, 그리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서글픈 다짐까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외면한 채 각자의 길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퇴근길,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보며 가방 속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61세의 가을,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일지도 모를 문장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고 부끄러운 사랑이었다. 하지만 부정하지는 않으려 한다. 메말랐던 내 삶에 잠시나마 불꽃이 일었고 나도 한때는 뜨거운 여자였다는 사실을. 이제 그 온기는 내 가슴에만 묻고 나는 다시 성실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가리라.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황혼의 문턱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며 후회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그 뜨거운 유혹 앞에서 단호히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지옥 같은 평화를 선택하셨을까요? 비밀은 봉인되었고 삶은 계속됩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안개를 뚫고 그 집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자 남은 생을 버텨낼 유일한 속죄이기 때문입니다.